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뉴스에도 조금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 거 아마 1주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그랬는데 아마 1년하고도 보자 그게 1년하고도 한참 넘었네요. 1년하고 몇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토부에서 지금 블랙박스 이렇게 해독해가 정보를 조금 공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무안공항. 광주 옆에 있는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옹벽, 그걸 우리가 로컬라이저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만 있습니다. 북쪽 보통 항공기가 무안공항에서 이륙을 하고 내리고 이 하는 방향이 무조건 남쪽입니다. 남쪽하고 북쪽 방향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없는데 로컬라이저가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로컬라이저라 그러는 콘크리트 옹벽 장벽이 없습니다. 로컬라이저는 남쪽에 있다.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로컬라이저는 남쪽에 있다. 이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남쪽에 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항 경계 담벼락, 그냥 이걸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덤프트럭이든 비행기든 그냥 이렇게 활주로를 이탈할 때 그냥 벽을 철조망을 치고 나갈 수 있다, 그겁니다. 거기에는 담벼락이 없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같은 콘크리트 옹벽에 흙을 쌓아놨는 그것이 없다. 로컬라이즈는 남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자, 이 착륙을 하잖아요. 착륙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비행기가 착륙 하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항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수많은 비행기를 타 보셨고 해외 여행을 해 보셨을 거니까 이렇게 고도를 낮춥니다. 고도 3,000m, 2,000m, 1,000m, 500m, 400m, 300m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진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보십시오. 일단 고도가 1500m 가까이 오면은 아마 그때 관제탑에서 교신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놔두고요. 그리고 1000m, 1500m, 1000m, 1500m, 1000m, 500m 이렇게 쭉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500m, 400m, 300m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엔진에 버드 스트라이크나가 엔진에 새 조류대가 빨려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엔진이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엔진이 힘을 못 쓰거나 정지가 되거나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고도를 정상적으로 낮춰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런 고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그대로 공항에 착륙해서 바퀴가 내려오면 좋고 안 내려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대로 진입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착륙해서요. 그래야 북쪽에는 로컬라이저가 없고, 로컬라이저라 그러는 거는 콘크리트 옹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옹벽 높이 3m짜리에 그게 없고 흙더미도 없고, 그렇다면은 착륙해서 그대로 끝까지 가서 자연적으로 비행기 속도가 멈추게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해가 고도를 낮추고 이렇게 가다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비행기를 고도를 높입니다. 출력이 떨어진 걸 알면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강을 해가지고 착륙을 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다시,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긴 점 이후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비행기 고도를 높이라 그럽니다. 비행기 고도를 높이고 한 바퀴 빙 돌아오는 거죠. 빙 돌아와서 저기서부터 가면 갈수록 더 엔진의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빙 돌아와서, 그래서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게 어디냐? 남쪽에 로컬라이즈라 그러는 콘크리트 담벼락,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이쪽으로 해서 착륙을 해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죠. 비행기가. 그게 우리가 받는 화면입니다. 화면. 그게 우리가 받는 MBC나 KBS나 이 방송국에서 비행기가 정신없이 속도 없이 쭉 밀려가서 내려가는 거. 그 착륙하고 마지막 그 지점이 뭐냐? 콘크리트 옹벽에 쾅 하고 부딪히면서 불이 나고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 그리고 그 의심이 들었던 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그 집 옆에 추적 60분에도 나왔잖아요. 추적 60분에서 방송국 기자들 그 추적 60분 PD하고 이게 밝혀낸 게, 그 당시에 마침 그걸 누가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으로는 그렇게 촬영할 수 없는데 틀림없이 전문적인 방송 카메라를 가지고 근처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해가 쫙 비행기가 1km 이상 이렇게 활주로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그걸 했는 거, 이 떨림없이 촬영을 했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행기 카메라를 놓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해서 전문적인 카메라로 가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쫙 잡았는 거죠. 그것도 뭐 의문이 들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단 로컬라이저라는 콘크리트 이 두꺼운 벽, 이게 요만큼이 아니고 사실은 이만큼 이래 두꺼운 겁니다. 콘크리트 그 두꺼운 벽, 높이는 3m짜리 그 콘크리트 두꺼운 벽이 남쪽 벽에만 있었다. 남쪽에만 있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고도 1500m, 1400, 1300, 1200, 10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착륙 지점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조류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 바로 착륙을 해서 끝까지 해가 쭉 가면은 북쪽 담벼락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통과해도 그쪽 지방 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북쪽은 있잖아요. 그 담벼락, 경계, 철조망을 뚫고 나가면 논하고 밭밖에 없습니다. 주택지역이 없어요. 주택지역이 없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주택지역은 없습니다. 담벼락만 있다 뿐이에요. 그 담벼락을 뚫고 나가면은 그냥 논밭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끝까지 가서 그 속도가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면서 큰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항공 그 사람들이 아마 살지 모를지 살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살았을 가능성이. 그리고 담벼락하고 철조망하고 있다 그래도 그게 비행기의 기본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 비행기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철조망이니까 그러니까 밑부분하고 옆부분 많이 끓기겠죠. 끓여도 이게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고 이러면서 화염에 쌓이고 이런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거,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블랙박스
블랙박스 4분간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제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블랙박스가 처음에 앞부분에 4분간 이 4분간 이 정보 기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록을 어디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관제탑 같은 경우에는 관제탑은 항공기가 내려오면서 1500m 지점부터 이거 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 관제탑의 관리 영역입니다. 그 위에 지역은 이제 군사 지역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가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 고도 1500m까지가 관제탑의 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교신을 했겠죠. 항공기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느냐, 라인이 여러 개면은 그러면은 몇 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주고받고 속도가 얼마냐, 이상은 없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엔진 상태부터 기본적인 방향이나 뭐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쭉 내려옵니다. 그 교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토교통부가 공항공사를 통해서 관제탑을 관리하는데요. 그 관제탑에는 이 통신 기록이 무조건 100% 저장된다 그랬습니다. 100% 저장된다 그러면 그 교신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신 내역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관제탑이 교신을 하면서 그 항공기의 방향을 다시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고도를 다시 상승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로컬라이저라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그쪽으로 다시 내려서 착륙하라고 그 통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관제탑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주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아마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제주항공 조종사가 실제로는 베테랑이었다 그러면 항공기 조종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항의 구조를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담벼락은 얼마고 활주로 길이는 몇 미터고 몇 킬로가 되겠죠. 몇 미터. 그리고 그 비행기가 만약에 제동이 안 걸릴 경우에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까지 항공 조종사는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항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항공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체 착륙이라 그러잖아요. 바퀴가 제동이 안 걸릴 경우 또는 바퀴가 안 펴질 경우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그냥 비행기 몸체로 해가 착륙을 해서 쭉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착륙하는 걸 동체 착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항공기 조종사가 그걸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걸 착륙을 안 하고 이 반대 방향의 이 위험한 대로 고도 상승했다 한 바퀴 빙 돌아서 180도 반대 방향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로컬 라이저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직진해서 갖다 박았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블랙박스 확인이 안 된다고 해도 관제탑의 교신 기록을 확인을 하면은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문점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모든 일은 좀 이래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고 나라의 녹으로 먹고 사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일을 옳게 못하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연달아 되고 그리고 그 실수했는 걸 계속 감추고 계속 연달아 이래 감춘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이 주인이고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감사합니다.